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52.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 타임캡슐에 담길 수장품이 확정됐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울주군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재 신청사 이전 부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저기압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낮까지 5에서 2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4년 만에 파업에 나서는 등 난항을 거듭했던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52.7%의 찬성으로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이 마침내 완전 타결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 4만 1,092명이 참여해 52.7%의 찬성으로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표는 어젯밤 10시 시작돼 오늘 자정이 조금 지난 뒤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10일 노사의 첫 상견례 이후 넉 달여 만에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믿음에 부응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을 믿고 따라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후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보완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과정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 이어진 우분규 타결이 깨졌고 12차례 파업에 현장 조직과의 노노 갈등 양상이 빚어져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과 45년 만에 밤샘 근무를 없앤 주간 연속 2교 대제 실시 등의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앞으로 특별협의로 남겨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울산에서는 천여 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관리가 안 돼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바위에 큼지막한 발자국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공룡연구센터는 이번에 발견된 화석이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날개 달린 공룡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리 길이를 환산할 때 발자국 길이의 4배 내지 5배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룡 발자국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공구를 이용해 깨트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겨울 때만 해도 지날 때 이제 보면은 선명하게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렸고. 당시 울산시는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다 사라진 겁니다. 신발에 이런 데는 공룡 발자국 엄청나게 산재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건 물리기라 관리할 수는 없는 기고 예술강을 파악해봐도 출처를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공룡 발자국 화석도 관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 지난 2009년 대함대 말에 태화강변 바위에서 발견된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시대 공룡 발자국 화석도 보호 안내판 하나 없다 보니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는 공룡이 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포란 자리와 새끼 공룡의 배설물도 울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대곡천 계곡에서 발견된 4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은 댐이 만들어지면서 아예 수몰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은 1000여 개. 공룡 발자국 화석을 잘 관리해 축제까지 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달라도 너무 다른 울산시의 모습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미국 중서부와 흑해연안의 가뭄으로 올 연말 국내 사료값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산지 소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정년 퇴임을 하고 귀농한 뒤로 6년째 소를 키우고 있는 이준호 씨. 요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소 키우는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자고 나면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포대당 11,000원을 넘고 있고 소값은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으니까 적자로 더 이상 소 사육은 포기 단계입니다. 미국 중서부와 흑해연안의 가뭄 여파로 올 연말 국내 사료 가격은 또 10%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수입 조사료 1톤당 평균 수입 가격은 322.3달러로 지난해 비해 이미 11.1% 인상됐습니다. 현재 비우구의 경우 소 2마리가 하루에 무려 한 포대의 배합사료를 소비하고 있어 축산 농민들은 급격히 올라가는 사료값을 충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료값은 오르는데 산지 소값은 오히려 떨어져 축산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된 숫송아지는 1년 새 100만 원 이상, 암송아지도 150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울주군은 청보리를 조사료로 100% 보급할 계획이지만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곡물 사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올 연말 사료 대란을 앞두고 특단의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산하는 축산 농민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오늘날 울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타임캡슐 수장품 660여 점이 선정됐습니다. 50년 뒤 후손들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우뚝 선 울산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2년 울산만이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야산에서 역사적인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열립니다. 영남 일대에 연관 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후 반세기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 기적을 이끌며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우뚝 섰습니다. 이 같은 오늘날 울산의 모습을 그대로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타임캡슐에 담을 수장품 660점이 선정됐습니다. 경제산업 분야 자료 135점, 생활문화 분야 131점, 그리고 시민들이 쓴 희망의 편지 115통도 포함됐습니다. 오늘의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무엇을 하였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이 소장품들을 담을 타임캡슐은 울산의 또 다른 상징인 옹기 모양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50주년 기념 타임캡슐은 다음 달 5일 제12회 울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이곳 시청광장 정원에 묻히게 됩니다. 이 타임캡슐은 앞으로 50년 뒤 울산공업센터 100주년 기념일인 2062년 2월 3일에 개봉됩니다. 근대화 50년, 새로운 도전 100년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 사업은 이번 타임캡슐 사업을 끝으로 17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중구 성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17살 A양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양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스스로 8층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최고의 차량기술 연구대학인 UC 버클리, UC 데이비스와 현대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공동연구센터 설립으로 차량 동역학과 통합안전제어 분야에 대한 기술력 강화와 인재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이 서울 충무로 등 3곳과 울산, 대전 등 지방 4곳에 모두 7개의 특 2급 비즈니스 호텔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호텔 측은 현재 특 5급 호텔 5개와 비즈니스 호텔 2개를 운영 중인데 4년 뒤에는 국내에만 20개 정도의 호텔에 6천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경영 안전자금 3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울산과 부산,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부산은행은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BS 다이어트 붐업펀드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BS 다이어트 붐업펀드에 가입한 직원에게는 헬스클럽 이용료 50%가 지원되고 체중 감량 비율에 따라 성공 축하금도 지급됩니다. 울산의 랜드마크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울산대공원이 대대적인 시설 확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 장미원과 앵무새공원을 전국 최대 규모로 확장하고 범퍼카 시설도 들어섭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도심 속 허파인 울산대공원. 해마다 장미 축제가 열리면 울산은 물론 전국에서 60여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100만 송이 장미의 향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에서는 울산공원 하면 장미 축제가 유명합니다. 건들 같은 것도 휴식 공간도 되게 잘 돼 있어서 구경하다가 쉴 수도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여기 와봤으면 추천하고 싶은 곳이네요.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25억 원을 들여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장미원을 전국 최대 규모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장된 장미원 부지에는 고래 모양의 장미 터널과 새로운 장미 화단, 그리고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시민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앵무새 정원도 현재보다 4배 이상 규모로 확장됩니다. 울산시는 이곳에 12억 원을 들여 앵무새 체험장과 앵무새 전시장 등 전국 최고의 시설을 보강해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울산대공원에 있는 앵무새 정원과 장미원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또 최고의 시설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울산대공원의 상징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2008년 이후 사용이 중단된 사계절 썰매장은 내년 연말까지 풋살 경기장과 범퍼카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전국 최고의 장미원과 앵무새 정원은 머지않아 생태환경 도시 울산의 랜드마크, 울산대공원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누리당과 울산시의 당정협의회가 오늘 오후 울산시청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6명과 박맹무 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측은 울산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책과 울산 지역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또 울산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울산에서도 신당권파 측의 탈당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진보당 신당권파 측은 내분 봉합책을 논의할 예정이던 최고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질서 있는 퇴장만 남은 상황이라며 울산에서도 조만간 계파별로 집단 탈당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계의 핵심인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통합진보당의 분당이 결정되면 상당수 현장 조직들이 집단 탈당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동부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났다며 이번 달부터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역시 의무 휴업 재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는 조례를 부결시켰고 남구와 울주구는 의무 휴업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5개 구군이 동시에 의무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중소상인들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공공요금과 채소값 인상 등으로 울산의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4로 전달에 비해 0.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5% 상승했습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지수도 106.4로
전달에 비해 0.6%,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7% 올랐습니다. 울주군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재 신청사 이전 부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7월 19일부터 2주일 동안 울주군 신청사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에는 122건에 541명의 의견이 접수됐고 반대에는 4건에 382명의 의견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한편 울산시의회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울주군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